예,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예, 한번 전체적으로 그림 한번 볼게요.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제주도에 있는 노사학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소백 안달상 선생하고 이제 노사 선생하고 연안 선생과의 관계, 그리고 교육 이런 것들 좀 살펴봤다면, 두 번째는 이제 부의 안병태 선생이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지는가, 학술적 위치를 어떻게 이제 좌표를 정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문집이 어떻게 해서 번역되고 확인되고 이런 과정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저한테 주어진 이제 마지막 이제 귀한 시간인데, 부의 안병태 선생이 그 많은 제자를 키웠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제주도 노사학파에 대한 그 형성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이제 글은 부의 안병택과 제주 노사학파에 대한 소고라는 이제 글입니다. 이 글은 이제 2021년 작년이죠. 작년 겨울에 발표했던 이제 글이고요. 제가 의도했던 것들은 이제 소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부의 안병택 해가지고 제주도의 노사학파가 어떻게 정착되고 그 성격은 어떤가를 규명해 보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글의 순서를 보면 처음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있을 거고요. 부의 안병택 이전의 학술사항은 어떤가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소백 안달쌈이라든지, 매개 이한우, 그 다음에 그 면암, 쉐이켄의 영향을 받은 이제 김희정,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을 거고요. 부의 안병택 선생님 교학 활동하고 이제 노사학파가 형성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제주도 노사학파, 사실 이제 노사학파의 지역적 성격 때문에 이제 제주라는 성격 때문에 제주를 앞에 놓은 거고요. 사실 거의 다른 노사학파의 성격과 좀 비슷한 성향이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제주 노사학파에 대한 성격이 어떤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규정을 하면서 넘어가고요. 또 역시 이것도 결론을 대신할 수 없는 게, 아직 제가 지금 이제 책을 본 게 너무 분량이 좀 적어서 결론을 대신하며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간단한 내용이 이제 국문초록이죠. 부의 안병택을 중심으로 제주 노사학파의 형성과 그 성격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주도 조선 말기에서 일제강점기 동안에 제주도에서는 노사학파, 화사학파, 간제학파의 인물들과 이 문집이 확인이 돼요. 이게 사실 조선 시대 때 그 제주도 유배에 왔던 분들에게서 나타났던 그 시기와는 완전히 다르죠. 제주도 유배를 유배할 때, 이번에는 율곡학파가 유배가, 이번에는 남인이 유배가, 이런 것 정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대로 그냥 배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는데, 조선 말기에 이제 출입금지령이 유야무야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배우러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파 형성이 되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 흔적이 지난번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매개 이하운 선생의 유허비, 물론 이제 문집도 남아있고요. 매개 문화에서 소백 안달상과 일학당이 계신 화사학파를 배웠던 해은 김희정,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보인다. 이제 조선 후기 학술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면 중에 이제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달상과 이재기에서 시작된 노사학파가 부의 안병택에 있어서 크게 확대가 돼요. 역시 그 교학 활동이라는 그 측면에서 이제 확인이 되어집니다. 부에는 나중에 이제 제주도에서 본토 이제 전라도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죠. 그래서 교학 활동을 했고요. 부의 제자는 크게 본토의 제자하고 제주도의 제자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부의 제자가 많이 있었다, 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노사 연원록을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40명 정도밖에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주도 인물도 많았을 것 같은데 제주도 인물은 아무도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거를 제자들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부의 문집은 이제 다시 한번 좀 통틀어 봤죠. 그래가지고
부의 문집을 통해서 본토의 제자하고 제주도의 제자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은 문집에서 서로 간에 교류했던 사람들은 이제 제자라고 제자 그룹으로 이제 설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쪽에서 정리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노사기정진, 송사기우망, 부의안병택을 계승한 이런 제자들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다른 데로도 이렇게 배우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차후의 연구 이제 과제고요. 그리고 이제 부회에게 배웠던 제주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다시 제주도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 그룹이 이제 제일 먼저 확인되는 게 이제 항일 의지예요. 근데 사실 이게 참 부의 문집에는 일본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부의 자신도 뭐랄까 반드시 그 무력적인 항일 투쟁을 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제주도에 오니까 제자들이 무장 투쟁을 벌이는 그런 현상들이 조금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친구들도 일제 그 무력을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문투, 글로 싸우는 그런 면모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역사서를 전달한다든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도 훌륭한 문화를 가졌지만 힘이 모자라서 뭐 나라를 뺏겼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뭐 조천 만세 운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주에 있던 항일 운동에서 이 노사파의 그 흔적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제주 유림의 역할들,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됩니다. 본토에서는 간제학파와 노사파가 이제 많이 친하진 않았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져요. 뭐 이것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같이 공부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는 했겠지만 뭐 노선의 갈등이겠죠. 제주도에서는 이런 모습이 거의 확인되지 않아요. 오히려 가깝게 지내고, 대부분 이때 한문을 배웠던 지식인들이 이제 사회의 리더였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견해를 피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진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부의 안병택 선생이 있었다라는 것이 논문의 이제 그 이 글의 대체적인 그 윤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조선 후기 전라도에 노사 기정진이라는 좀 학자가 있었죠. 유일론, 리를 중심으로 한 철학을 수립을 했고요. 고산서원에서 노사 기정진을 모시면서 지금도 이어오고 있고, 노사학파는 이제 삼남 지역에 이제 주로 많이 퍼져 있고요. 제주도까지도 이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뭐 박학래 선생이라든지 김목원 선생, 권수영 이런 선생님들이 노사학파의 확장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를 했고요. 박학래 선생하고 김목원 선생은 아주 깊이 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제주도 노사학파에 대해서는 뭐 저를 비롯한 이러이러한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많이 한 듯 싶어요. 예. 그 다음에 뭐 기초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근데 인물에 대한 정보가 제주도에서 그 인명사전에는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전에 대한 이 검증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사전을 보면서 그냥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쓰면서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거 좀 문헌적으로 증명을 해보자. 아니면은 뭐 누가 얘기했다라든지 근거를 좀 확인해보자. 쉽게 얘기해서 사실 판단을 근거로 해야 되지 가치 판단을 근거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이 글에서는 문집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노사학파에 대한 인물은 노사연원록에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노사연원은 엄청나게 이제 두꺼운 분량이죠. 이 책에서는 제주도 지식인들의 공부했던 사람들 이름이 확인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주도 노사학과 성격과 양상에 대한 것도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사람을 알 수 없는데 그 사건을 알 수가 없죠. 이거는 좀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펴보려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 첫째, 제주도 노사학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 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의안병택 이전에 제주도 학살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이 이제 기초 자료가 되겠습니다. 둘째, 제주도 노사학파가 그의 제자그룹, 부의안병택을 중심으로 하는 제자그룹이 형성되었던 점이 밝혀져 있는데, 그러면 그 제자그룹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노사연원록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 제자의 이름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결국 이거는
부의 문집을 통해서 교회 임무를 이제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부의 안병택의 제자들이 제주도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제주도 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리고 과연 그거는 노사학파의 전체적인 성격과 어떠한 층위를 가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그리고 이거는 부의 안병택 이후에 제주도 지식인의 형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 이러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주도 노사학파의 형성, 구성, 성격 등을 문헌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고, 이를 통해서 제주도 학술사, 지식인사에 대한 하나의 부분을 조금 이제 블럭을 하나 만들어 보기 위한 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부의 안병택 이전에 제주도 학술 상황은 어땠을까? 이런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매개 이한우라는 사람이에요. 신촌 초등학교에 있는 그 유업이가 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예, 그 유업이에요. 그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신촌 이미지 없네요. 없네. 예, 하여튼 어디 갔지? 있었는데, 하여튼 그쪽에 신촌에 가시면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에 그쪽 비석이 있다 그랬죠. 4.3 때 그 총알 맞은 그 비석이요. 이 내용에 있어요. 지금 보시면 620이 크게 칭찬하며 상을 주고 추사 선생을 찾아가 배우니 이제 시와 글로 이제 대가가 되었다는 그 비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과거를 봤을 때 6인배 이모가 호남 손빈의 으뜸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들과 올리게 했다. 그리고 그 석학인 소백 안달삼, 일학, 이계징, 해은, 김미정, 석고 고영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배웠다라는 거예요. 인용문의 정리를 하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신촌이 출신이며 어렸을 적부터 자질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다. 두 번째가 이제 추사 김정희를 찾아가 배웠다. 근데 추사 김정희를 찾아가 배웠다는 게 제주도 내에서 전해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도 배웠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추사문집에는 제주도 사람 누구랑 만났다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아마 이게 문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마 이제 정리가 됐겠죠. 그러면은 제주도에서 그럼 추사를 찾아가서 배웠다는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록이 남은 게 매개 이한우 선생밖에 문헌적 기록을 확인을 못 해봤어요. 인터넷에서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왔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문헌적으로 확인을 못 해봤어요. 아마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구비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과거 시험에 도전했고 목인배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여러 제주 선비를 키웠다는 것. 예, 이것이 이제 매개 이한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큰 틀입니다. 추사 문집에서는 매개 이한우 흔적 확인할 수 없습니다. 행장에도 추사에게 배웠다고 되어 있지만 문집 내용에서는 또 이제 추사에게 어떻게 배웠다는 게 확인되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배웠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 때 이제 제가 노사 선생하고 이제 소백 안달쌈을 이야기하면서 소백 안달쌈이 그래 그 문목이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물어보는 그 조목들, 이게 있는 게 엄청난 중요한 사실이에요. 실제로 이게 있어야 이 사람은 진짜 스승과 제자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저는 판단해요. 추사 같은 유배인들이 이제 아마 지식인 형성에 있어 일정 정도 역할을 했던 건 분명한 사실로 보여요. 이제 5번의 사실을 아까 말씀드린 건데, 제주 유배문학 연구자들이 이제 유배인하고 제주 사람들을 스승과 제자로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네 개의 경우는 배웠다라는 기록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사소한 기록조차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스승과 제자라는 의미가 지금은 스승과 제자라는 의미가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냥 배워서 만나서 절도 아니죠. 그냥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고등학교 때 만난 고등학교 선생님 했던 분들도 그냥 이 내 제자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옛날에 절대 그거 스승과 제자 아닙니다. 스승과 제자라는 옛날의 개념은 진짜 목숨을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였어요. 실제로 당쟁이나 이럴 때에도 스승과 제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당시 관점으로 봤을 때 스승과 제자 관계일까?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적어놨습니다. 하여튼 뭐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목인배에 머물면서 과거를 도전했다. 하지만 합격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배웠던 인물로 소백안달상,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 일학당 이계징, 해은, 김희정, 석고, 고영훈 등이 이제 거론돼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일단 이제 지식인사회, 제주도 지식인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달상, 김희정, 조천거주고요. 이계징은 도련에 살았는데 조천하고 화북 사이에 도련이라는 곳이 있어요. 고영은은 신촌에 있었다라고 얘기되어져요. 공식적인 포구였던 화북 조천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최신 정보를 많이 알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자로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문헌으로 짐작할 수 있는 단서는 없어요. 제가 6번 주석 한번 달아보죠. 해은 김희정이지는 강우진의 행정에는 매고에 배웠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그 강우진 집안을 이제 작년에 한번 이제 조사를 갔었는데 그때 보니까 매계 선생 문집이라고 해서 필사본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매계한테 어느 정도 배웠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정확히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주목되는 인물이 안달상과 김희정이에요. 아주 뛰어났던 분들 같아요. 그리고 두 분 다 글이 남아있어요. 제가 음영집이라는 시에는 이런 시가 남아있어요. 기노사에게 도학을 배운 안소백이죠. 사안의 풍류를 배운 포규는 이게 김희정이에요. 사안의 풍류를 배웠다는 건 시를 잘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희정은 시를 아주 잘 지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김희정의 손자인 김지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뜻지자에다가 멀원자. 그분의 제주도 아마 이제 첫 번째 현대 시인으로 평가받는 첫 번째 시인으로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시의 품격은 뭐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겠는데 첫째로 확인되는 문헌적으로 확인되는 첫 번째 시인.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영향이 그대로 가는 거죠. 이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저도 할아버지가 있을 테니까 할아버지가 저한테 뭘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인가가 영향을 받는 거죠. 저도 아마 제 손자한테 영향을 주고 있겠죠. 지금 강의를 마치는 선생님들이 형성 과정에 있어서 그 조상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이 지금 아들이나 딸들한테 분명 영향을 이제 크게 끼치고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참 재밌습니다. 멋지게 영주산을 왔다. 강남 품종이 아주 좋은 품종이 제주도에 이렇게 오게 되었다. 좋은 품종이라는 게 이제 사람에 대해서 품종이라는 게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 좋은 것을 배워서 제주도의 문화를 바꿨다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시의 내용은 노사기정 전에 배운 안달상, 사안의 풍류를 배운 김희정, 시를 잘 짓는 김희정이 제주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소백 안달상 이런 거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소백처사 유구에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가져온 그런 사안입니다. 그냥 김희정은 호가 해은이고 본가는 김해 김씨, 뭐 소장자를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탐나 인물고에 보면은 면함 체키형을 사사했고 시를 잘 지었고 참봉이라는 벼슬을 지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저도 이제 해은 김희정네 집안을 찾아갔는데 이 집안의 문건이 볼만한 문건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참봉 벼슬을 지낼 때 그 박은식 선생하고 이제 교유했던 편지 관찰들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집안은 조천리에 살았고 제주 유배 왔을 때 이제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안병택이 해은 문집서에 제주에서 면함 체육회의 제자는 해은 김 선생뿐이다. 바로 해은 선생뿐이다. 라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면함에 배웠던 제자가 해은뿐만은 아니었겠죠. 근데 이제 단정형으로 매집지은 것은 해은의 역할과 그 위치가 매우 크다. 해은은 면함을 통해서 뭐 김평무, 김영조, 최영조 이게 이제 면함의 이제 아들이죠. 지속적인 교육가 있고 이제 글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당시 시학의 종잡, 사안의 풍류 이런 것들이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잠깐만 해은에 대해서는 해은에 대해서는 제가 이쪽에 쓴 글이 있어요. 이게 거의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면함의 글들이 아마 청양에 있는 모충사에서 작년부터가 정리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글이 나오면 이제 해은에 대해서 한 번 더 써보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제주도 내에서는. 예. 정리하자면 매개 이한의문에서는 안달산 미계증으로 이어지는 노사학파, 김희정으로 이어지는 화사학파, 그리고 제주에서 공부했던
고영은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비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는 간제 전우를 배운 간제학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소백 안달상과 일학당 이계직은 노사연원령에서 그 이름이 확인이 돼요. 그리고 주목되는 점은 면함이 제주유배를 기점으로 노사학파와 화사학파가 교류한다는 점. 이건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소백 안달쌈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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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문적 공간이 제주도에서 제주도를 포함한 본토 지역으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 이것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제주도 문집을 이제 정리하다 보면은 그 영종조 시대 때 몇몇 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거의 구한말 돼가지고 이 매개를 중심으로 한 그 집단들 거기서 이제 많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참 공부해서 글을 남긴다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남겨도 또 보관을 잘 해야 되니까. 부의 안병택의 교학 활동과 제주 노사학파에서 이제 여기서 한번 좀 알아보자. 제주도 노사학파의 인물을 알기 위해서는 부의 안병택의 문집을 통해서 문인을 정리해야 되는데 먼저 확인해야 되는 책이 이제 노사연원록입니다. 노사연원록은 이제 60년대 발간됐어요. 그래서 자료는 제가 군산대학교 박학래 쌤한테 좀 자료 요청을 했고, 여러 이제 조언과 이제 파일들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을 받았죠. 너무 고마워요. 노사연원록에서 확인되는 부의 안병택의 제자 명단 한번 쭉 정리해봤어요. 김진현, 최경화, 이교희, 박장주, 이교영 이렇게 돼서 이달로 42명이 확인이 되어져요. 이거는 노사연원록에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거를 문집상에서 좀 확인을 봤죠. 나온 분도 있고 김진현, 최경화 이런 나온 분도 있고 이렇게 나오지 않는 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분들도 이제 찾아가 배웠는데 확인되는 거죠. 아마 이분들의 문집을 아마 확인을 하게 되면 부에 대한 언급이 틀림없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문집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그 이름은 어떻게 전해지느냐를 고민해 봤을 때 대부분은 글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또는 요새는 영화, 음악,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름이 전해지겠죠. 영상 자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록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아마 이분들도 옛날에는 뭐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글을 남기고 있고 누군가의 교유한 게 있으면 이분들을 이제 찾아가서 하나둘씩 문집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이거 정말 지난한 작업이에요. 이거 한 분 뭐 찾아가면은요, 이게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혹시 모르죠. 혹시 모르는데, 이쪽에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강의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자기네 한 증조나 고조 할아버지 정도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사연원록에서는 노사에게 직접 배운 이제 제자들, 제전 제자들, 제자의 제자죠. 노사연원록에서는 42명의 제자가 확인돼요. 이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노사 기정진, 송사 규만, 부의 안병택으로 이어지는 이런 인물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겹치는 경우도 많아요. 스승이 겹치는 경우. 예를 들면 이제 김진형 같은 경우는 기우만의 제자로도 돼 있고, 안병택의 제자로 돼 있고, 이희용의 제자로 돼 있고, 안규용의 제자로 돼 있어요. 이게 학파 간에 개방적으로 이제 교육 활동을 진행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지긴 해요. 근데 이게 일제강점기 때 이 뭐 한문을 배웠던 사람들이 어떻게 배웠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하여튼 그 연구 자료들은 많이 확인을 못했어요. 아마 학교처럼 지금 있는 공식 학교처럼 뭐 6년 단위라 이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진 않았던 것으로 생각돼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몇몇 자료를 확인해 보면 그 자식이 많은 집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식이 많은 집안에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선생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 어느 집에서 선생을 모셨다. 그럼 그 동네에서 같이 학생들을 붙여서 한 2, 3년 동안 배우게 하고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문을 배웠던 경우가 이제 많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전라도를 비롯한 본토에서도 아마 이렇게 배우지 않았을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또 그 당시는 이제 일제시대 때 소학교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한문을 배울 수 있었던 기회가 이제 많이 협소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이제 노사학파가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제 돈독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부해안병탁에서 배운 많은 제주도 문인들이 배웠다 뭐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제주도 인물이 확인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노사 연원록에서 확인되지 않은 인물에 대해서 몇 가지 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기준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건 저 나름대로의 기준인데 사실 이게 어쩔 수 없이 세운 기준이라서 이해해 주시라고 생각하고 적습니다. 통상적으로. 문집 내에서 부에게 배웠다. 또는 경전이나 상례 등의 문답이 남아있다. 그런 경우는 제자일 것이다. 라고 문집 내에서 판단하는 거죠. 두 번째는 부의 안병대 선생의 이제 글을 전달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부의 제자의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제주도로 보내는 경우라든지 멀리 보내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럴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 다음에 부회가 자서를 지어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게 자라는 건 20살 정도가 되면은 어렸을 때 이름을 버리고 이름으로 이제 새로 태어나게 해주는 거죠. 자를 지어가지고 20살 정도 되면. 그러면 이거는 한 단계 성장해주는 이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회를 찾아온 제주도 인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제자의 범주로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기문과 서문 묘지명들에 있는 대상자보다는 대상자에 대해 누구를 통해서 부의 글을 부탁했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문장을 보면서 판단은 하긴 해야 되는데 부탁한 사람인 경우 그 주변에 분명 부의 제자가 있을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관찰인 경우는 윗사람인지 용어를 통해 가지고 관찰에 쓰는 용어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 대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문장을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뭐 물론 제 자의적인 기준이긴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의 문인들은 기본적으로 본토문인하고 제주문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위의 기준에 따라서 부의 문집을 확인해 보니까 본토의 제자들을 정리하면 뭐 이렇게 확인이 됐네요. 지금 제가 이 문집을 통해서 확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35명이요. 간단히 한번 볼게요. 네, 보시면 이제 곽기영, 김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사연원록에서는 부의 문집상에서는 이렇게 쭉 나타나요. 그리고 노사연원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확인되는 분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좀 많이 있긴 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김진영 같은 경우는 쌍석 이용의 사위인데 이제 답이었던 아까 이 얘기도 한번 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땡땡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지를 읽다 보니까 두 아들이 다 부의 제자로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손자가 부의 제자로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볼 때 아마 이제 유아무개 선생, 민아무개 선생은 아마 이제 안달삼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부회를 봤었겠죠. 그리고 동네에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이라든지 손자를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집안 단위로 이렇게 가셨다고 보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뭐 능주 지역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자를 지어준 경우 뭐 아들이 부회인 동생인 경우 아들 셋을 다 보낸 경우 동생을 보낸 경우 뭐 이런 게 송사가 자서를 지어줬는데 부회가 다시 지어진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주이 씨에 대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가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한번 쭉 문집과 노사 기정진 노사 연원록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 사람 한번 정해봤고요. 위에 아까 표는 부의 문집과 노사 연원록을 비교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본토 제자인 경우는 지역적으로 보면 전라남도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다. 특히 광주, 능주, 나주, 한평, 무안, 임자도 등에서 이제 온 인물들도 이제 굉장히 주목이 된다라고 이제 보여져요. 제자들 중에 역시 기우만, 보광선, 오주선, 정의림이 제자로 확인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마 서로 이제 왕래하면서 개방적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자설의 경우는 이제 제자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외적으로 미당 정인보의 제자가 찾아와서 차를 한번 더 지어주십시오. 이런 경우도 있었다. 참 신기한 현상이긴 한데 이것도 이런 것도 재밌었습니다.
문집 내에서는 송사 기후만과 관련된 기록이 굉장히 주목이 되어져요. 특히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송사 기후만이 회갑 때 노사 선생이 그 원운을 지었잖아요. 예, 그렇게 믿었던 분이어서 그랬습니다. 송사가 돌아가신 후에 부회를 찾아온 인물들이 이제 주목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안증석 같은 경우는 송사가 잘 지어줬는데 부회에게 다시 자설 하나 더 지어달라. 이망래는 송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부회한테 찾아와서 경계의 말을 부탁한다. 이 경계의 말이란 게 뭐랄까 스승이 제자한테 해주는 말들이잖아요. 또는 뭐 격려의 말 이런 거죠. 이러한 기문에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기문에서는 송사가 지은 기문이 이어서 부회 선생한테도 기문 하나 더 지어달라. 그 다음에 송사가 가장 오래 만나 교유한 사람은 당신 부회 선생이죠.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기문을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이게 균산정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노사와 송사의 기록을 더듬으면서 이제 부회가 정리한 경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부회가 노사 학파에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뭐랄까 그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부회에게 송사를 거론하면서 글을 부탁한 이유는 아주 자명합니다. 송사의 가르침을 부회 선생 당신이 가장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이 바로 한 학파가 어떻게 계승되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큰 예예요. 예. 부회 선생에서 확인되는 보도재단은 집안 단위, 지역 단위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임자도의 인물, 이게 참 재미있죠. 이게 임자도의 인물은 대부분 부회와 깊은 관계를 보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인용표에서 뭐 성씨, 민씨, 안씨들은 모두 형제간으로 보여지고요. 이 밖에도 나주 임씨라든지 서씨의 집안의 글들도 정확히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쪽에서도 배웠던 분들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출신을 한번 좀 정리해봤어요. 뭐 강공루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고사훈, 안성, 고성무, 고지규, 이렇게 김대은, 김석희, 윤건, 김영건, 김무식,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현재 제가 문집에서 확인한 제주도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거의 제자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부회 문집에서만 보이니까 그 노사 연원록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이런 분들이에요. 몇몇 주목해야 될 분이 이제 고사훈이라는 분이에요. 이제 고사훈이라는 분이 이 사람은 고경지, 고사훈, 고기훈, 뭐 고사훈, 고승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제주도 광양 출신인데 이분이 나중에 무장 투쟁을 벌이다가 죽습니다. 고경지라고 쓴 게 경지가 자인데요. 국립제주박물관에 가보면 이 고경지에 대한 제문, 부회 선생이 지은 제문이 있어요. 진짜 제문을 읽고 나서 별로 감동을 받는 경우가 참 없어요. 자기 뭐 부모나 관계된 경우 아니면 제 감수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근데 고경지 제문을 읽다가 참 감동을 먹었는데 대체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제자잖아요. 제자가 죽은 걸 알았어요. 이제 항일 운동하다가 제주도에서 죽은 걸 이제 부회 선생님이 듣고 제문을 짓는 거예요. 고사원 제자 보고 영혼 저세상 사람이 된 제자인 고사원 보고 부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죽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가 관건이다. 그런데 고사원 당신 같은 사람은 정말 죽을 때 정말 잘 죽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잘 죽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 표현이 좀 거칠게 되지만 사람이 죽었는데 얼마나 슬픕니까? 그리고 얼마나 본토까지 찾아와서 배운 사람이고 그죠? 그런 사람인데 얼마나 슬플 겁니까? 근데 그거를 반어법으로 해가지고 죽을 때 죽어야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산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부회 안배석 선생이 항일운동을 무력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제자들에게 어떤 교육을 펼쳤는가가 짐작이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지규란 분도 이제 글이 꽤 많이 남아있어요. 이 글을 읽다 보면 고지규 이분은 배를 타고 목포 쪽으로 해서 이제 광주로 왔겠죠. 그러다가 이제 노잣돈을
그 쓰리 당했어요. 이게 뭐랄까 이제 쇠치기라 그러나 이거 있잖아요. 뭐 날치기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뜻이 이게 자가 성부예요. 성부인데 이루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자하고 성자하고 하면 뜻을 이루라. 너 공부하고 싶은 뜻 돈이 없다고 꿀리지 말고 열심히 해서 배워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를 지어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균배 선생은 지난번 한번 얘기했는데 국학일기가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제자인 걸 알고 있죠. 김대영이란 분도 문집이 남아있어요. 영어 문집이 남아있고 이게 원래는 제주도 본계뿐인데 이분도 역시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이제 김석익. 이 사람이 거의 문집상으로는 가장 많은 글을 이제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 글들이 남겨있고 김석익 선생 자체가 글을 많이 남겼어요. 이게 제주도에 있는 지금 역사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사항들은 김석익 선생의 글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나중에 조금 말씀드리려고 이제 김석익에 대한 선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김영권이라는 분은 이제 나주김 씨인데 이제 영평마을에 있는 분이고요. 김무식, 김명식 이런 사람들이 이제 김문주의 아들인데 이게 일명 조천김 씨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 뭐 말은 요쪽에서 따로 문집에는 없지만 이 사람 그 동생 중에 김명식, 밝을 명자에 심을식자 김명식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게 저는 제주도가 낳은 가장 엄청난 천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동아일보 인촌이 그 동아일보를 만들 때 처음에 그 논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리고 김명식이라는 사람이 조선에서 최초로 사회주의자로서 일제 재판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제주도에 뭐 사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마 사회주의적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근데 글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예, 그 얘기도 좀 나중에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글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좀 아쉽죠. 예. 예, 그 다음에 한균도 이 사람이 한병도 아마 형제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이 사람이 한만수 시집이 이렇게 좀 남아있어요. 뭐 박봉술이라든지 김규매는 이제 일기가 남아있어요. 예, 이 밖에도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확인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이제 묘지명을 이렇게 조사하는 선생한테 이제 얘기 들어보면 부회 선생 글이 굉장히 많이 확인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것들까지는 이제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부회는 제주도 사람에 대해 글을 쓰면서 아주 애착을 가져요. 고향 사람이잖아요. 바다를 건넌다. 고향 사람. 애착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 제자의 분포는 대체로 제주도 동쪽. 특히 조천 주변의 인물. 그건 당연한 거죠. 자기가 출신이었고 자기 그 누이들이 다 조천 이 근처에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양, 봉계, 가시나물, 아라동 이 종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확인되어 있고 제주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서쪽 지역, 뭐 지금으로 따지면 신제주, 애월 지역에서는 부회선의 제자가 아직은 확인되고 있지는 않아요. 제주도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안 단위로 확인이 되어져요. 아까 말했던 김무식, 김명식 같은 사람, 김문주 같은 사람들도 이제 부회 선생보다 한 세대 이제 위에 있던 사람들이죠. 굉장히 빈번하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일제강점기 동아일보 등에서 활발한 언론 활동을 펼쳤던 김명식, 이 굉장히 중요한 송상 김명식 지금 찾아보면 바로 나와요. 찾아볼까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논문들도 이제 꽤 나와 있습니다.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심재 김석희, 부회 문제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의 형인 김석윤도 부회 문집에는 확인되지 않지만 고사원과 같이 이제 목숨을 걸어서 이제 항일운동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집안의 문건으로서 기우만의 이제 경문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석유도 당연히 모를 수가 없죠. 집안 경문 하나 이게 제가 이제 해주려고 경문이 어디 있더라?
경문이, 예, 이게 제가 이제 심재 선생 삶을 정리하면서 쓴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심재 김석인 선생이 제주도로 가져온 노사 선생의 경문이 이제 남아있어요. 이게 집안에 남아있는 거. 친필 여부는 뭐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 예. 이외에 세화 김영의 청주한 씨 집안, 북촌 지역의 부씨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부회 선생하고 확인되어져요. 하여튼 집안 단위로 보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본토로 공부시킬 정도면은 집안 단위에서 보냈던 인물들일 것이다. 집안을 대표해서 똑똑한 놈만 보냈을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사람은 집안 단위로 봤을 때 제주의 그 노사학파로 상징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여튼 인용문에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노사 기정진, 통사기만 부의 양정택을 계승하는 제주도 노사학파로 정의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왜 이제 노사 연원록이 누락되었느냐? 이거 문헌 자료는 확인되지 않아요. 근데 노사 연원록이 1960년에 발간됐거든요. 아마도 이 시기에 제주도까지 아마 뭐 제자 명단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 연락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연락이 안 되니까 한 명도 안 들어간 거겠죠. 뭐 일단 사실상 본토의 노사학파하고 제주도 노사학파가 단절된 것이죠. 그 원인은 뭐냐? 바로 부의 아들인 안동술의 요절이 가장 컸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안동술은 부의 선생이 학당되었을 때 학생을 지도할 정도로 학문이 높았고 제주도 문인들도 가장 믿고 따랐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기에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부회를 대신해서 제주도와 서울을 왕래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아들이 가야 그죠?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부회 선생의 분신이었어요. 그런데 요절함에 따라서 제주도와 연결될 수 있는 아주 큰 고리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사실 요즘 분들 여행들 되게 많이 다니잖아요. 여행 다니러 갈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무슨 땅 밟으러 여행을 하냐고. 가서 경치 좋다 그러면서 땅 밟으면서 여행할까. 사람 보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하기야 사람 안 보러 여행 가시는 분도 있긴 하다. 하여튼 옛날 사람들은 움직일 때 그 사람 때문에 가는 거지 또는 일 때문에 가는 거지 뭐 땅 밟으러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노사학파 인물 중에 아까 말했듯이 심재 김석이 현재 남아있는 문헌적으로 판단했을 때 김석익은 부회를 계승하는 제주 노사학파의 핵심 인물 생각이 되어지고 문헌적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저는 뭐 제주 노사학파의 그 종장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부회 문집에서도 많은 글이 남아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심재 선생 문집에는 부회 선생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거 신기하더라고. 왜 그럴까? 아마 신기하긴 한데, 왜 그럴까? 지금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 선생에 대한 제자 그룹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요거는 이제 심재 선생 문집을 통해서 확인한 게 아니라, 인명사전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본 겁니다. 심재 선생 문집에 나온 사람은 딱 강창부 한 사람뿐 없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주의자, 도지사 의사.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한문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뭐랄까 해방을 위해서 또는 일반 백성을 위해서 사회주의를 아주 당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거죠. 근데 이게 6.25라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사회주의라는 것들이 이제 배척이 되는 거죠. 이게 사상적으로 이렇게 배척이 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도 한쪽을 배척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상적인 자유가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도 옹졸해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상은 일단 가치가 없으면 탄생하지 않거든요. 관덕정 근처에서 이제 송독이라는 사람이 지원받고 했다라고 이제 되어져 있어요. 근데 현재 문집에서는 강창부만 확인되어 있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 인물들도 제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요. 아쉽지만 이 사람들의 글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밖에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인용포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제제국주의에 항거했던 이제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요. 김종로는 다 사회주의자인데 심지어 김석익의 조카예요.
강창복, 김태수 공연 모두 사회주의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정리한 게 이제 제주인명사전이라는 김창원 선생의 역작이에요. 모든 기초 자료할 때 사전을 봐야 되니까 보긴 봐요. 근데 이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이분의 글을 이제 폄하하는 게 아니고, 제주가 아무리 좁아도 한 개인을 간인이 모든 인물을 정리한다는 건 쉽지 않고요. 이 문화적 그력을 수록하긴 했지만 근거를 벗어난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실 판단에 의해서만 글을 쓴 건 아니고요. 가치 판단에 기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개인 작업이 이제 한계점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직 학술적 검증이 이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부회라든지 안소백이라든지 뭐 해은 김희정이라든지 심재 김석이라든지 뭐 김명식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제 글을 조금씩 보는데, 이제 인명사전하고 틀린 사항들이 이제 확인이 되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지더라고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기댈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공부하시려는 분은 완벽하게 믿으면서 작업하지 마시고 하나씩 검증하시면서 하면은 좋겠다. 그래서 집단적 검증이 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노사학파의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무장투쟁하고 이제 문투, 근로에 대한 투쟁, 이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까 이제 제문입니다. 안병택이 지은 고경지 제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경지여. 사람들은 그대가 잘못된 죽음이라 하지만 나는 통쾌한 죽음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대가 칼에 죽었다고 하지만 나는 의리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높았던 문명이 쓰러지고 사람들은 금수가 되어가고, 내 어찌 한 번 죽은 것을 통쾌하게 하는가. 몸은 칼에 찔릴 수 있어도 말은 굽히지 않았고 머리꼴은 쪼갤 수 있어서 그 뜻은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라. 이는 바로 물고기가 곰발바닥을 선택하는 것과 같으니 의리에 대한 마음이 살고 싶은 욕망보다 심하기 때문이다. 이게 진짜 이게 제자한테 제자의 제문에 쓰는 이야기인데, 진짜 읽으면서 뭐랄까 소름이 돋는다 그러나 이런 느낌을 이제 갖습니다. 고경지 제문이에요. 고경지는 1808년에 김석윤, 이제 심재 김석희의 형이에요. 노상옥, 광양 우리천 지역에서 무기를 만들고 제주도 지역에 아까 경문 보여드렸죠. 그걸 돌려가지고 의병을 일으켜요. 이제 결국 처참한 실패로 끝나고 말아요. 그래가지고 노상옥하고 이제 고경지는 죽고요. 김석윤은 광주 형무소에 갔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김석익이 자기 형이 이제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형이 살아서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의 심재 김석익의 아들이 쓴 그 김석익의 그 글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일직이 희, 일직이 비. 이게 논어에 원래 나온 말인데,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슬프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쁜 거는 당연하죠. 사람이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형이 살아왔잖아요. 기쁜 거예요. 뭐가 슬퍼요? 참 남자가 결심을 했는데, 그죠?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슬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일제시대 그 아이러니죠, 이게. 맹자의 구절을 이용해 사생 취의 설파를 한 거예요. 이게 물고기와 곰발바닥 맛있는 음식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선택할 것이냐, 의리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서 선비라면 의리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경지에 대해서 통쾌한 죽음. 참 이게 죽음 중에 통쾌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슬프지.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고경지가 죽는 방법, 그 과정이야말로 사람답게 사는 방법, 사람답게 죽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의 죽음에 대한 스승 부의 안병택의 찢어지는 심정을 아주 격렬하게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광양의 비인탄, 이러한 뭐 숲이 되길 바라고 소나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심재 김석인에게도 독실한 의지, 장한 마음 죽지 않아, 우리천 아래 물이 아직도 뭐 격렬하게 뭐 부딪히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들 사이에 이미 한일 운동이 이제 내부적으로 정해졌구나, 이런 것들이 느낄 수가 있죠. 어쩌면은 뭐랄까 사지로 제자를 내보내는 부의 안병택 선생님이
자신이 미웃기도 했겠죠. 예. 하여튼 이 사실 중에서 이제 거사에 담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은 송사기음과 부양병태가 이제 밀접한 관련 갖는다는 거예요. 고경진은 부양병태의 제자, 김석윤은 김석희의 친형, 노사홍은 김석희과 김석윤 형제와 같은 지역,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양병태색을 다 아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경문도 확인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그 무장항쟁은 이게 무술련 무장항쟁이라고 하는데 기와 송사 기후만의 항일투쟁하고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고 그 핵심 인물은 부의 안병택이 키운 제자 그룹들 이 지식인이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죠. 이 사건 이후로 일제 압박으로 무장투쟁은 뭐 지속하지 못해요. 제주도에서도. 하지만 이제 다른 방향을 고민하는데 이제 문투 글을 통한 투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 심재 김석익이 탐락인연이라는 이제 책을 씁니다. 탐락인연은 제주도에 관한 그 역사의 아주 기초적인 자료로서 무던 근거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아주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거죠. 제가 잠깐만요. 탐락인연이 여기 있네. 이게 원래 2002년에 썼죠. 제가 2002년에 쓴 건데 탐락인연에 대한 제가 글을 쓴 게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고요. 실증적인 사실에 대해서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인데 뭐 이글은 좀 많이 못 썼습니다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제주도를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말을 통하면은 편하게 전해지는 것 같지만 말이라는 건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렇게 어긋나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 같은 말을 들었는데 기억은 따로 해요. 그럼 전해지는 게 다른 거죠. 근데 문어는 다르죠. 그래서 탐락인연은 기존에 전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문헌적으로 보자. 그래가지고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주도에서 탐라의 장안기상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탐라에 대한 문헌적 기록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심지어 김석희 선생은 거의 탐라에 대한 기록을 빼버려요. 어쩌면 좀 독한 거죠. 자기 살을 도려내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냥 좀 쉽게 얘기하면 전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적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게 뭐랄까 증거, 실제로 있는 증거대로 이제 글을 썼던 이런 시각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 역사를 얘기할 때 탐락인연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이거는 탐락인연의 서문에 나온 내용인데 이게 부의 안병태성이 지어졌죠. 당연히 이제 대부분 옛날에 서문을 쓸 때는 이제 믿음직한 사람한테 이제 써달라고 하는데 스승한테 써달라고 하거나 아주 친한 친구한테 쓰도록 하죠. 예. 조선의 망하고 일제 허덕이는 현실에 대한 얘기가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뭐 왜 역사를 기록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걸 정확히 후대에 전하자. 왜? 지금은 무장투쟁을 통해서 해방할 수 있다는 희망이 굉장히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해봤는데 자신의 최선을 다했겠죠.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안의 것부터 시작해서 탐라의 제주도에 관한 사항들을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해놔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분이 이걸 기록해 주는 바람에 제주도 이제 지금 역사학하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이제 받으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심재집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심재집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은 심재집 이게 1, 2, 3에서 제가 다 번역은 했습니다. 이제 꼼꼼하게 못했고요. 하여튼 심재집을 발간했는데 요거 이제 집안에서 전해지는 문집을 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제주도에 관심 있는 분은 꼭 보세요. 그 다음에 혀감 김영식, 아까 그 김문주, 김명식이 형제간이거든요. 혀감 상구를 비롯한 뭐 이런 축시들, 당사계략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어요. 신문지상에 이때부터 이제 글이 기록되고 문집으로 남아있고, 뭐 그리고 김영식 그리고 언론 참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오인 송산 김명식, 뭐 거의 뭐 불꽃 같은 삶을 살았죠. 실제로 이런 분들이 이제 글을 통한 투쟁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또 조천 만세 운동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김장환, 뭐 김시범, 김용창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김필원 이건 혜원 선생 제자고요. 다 만세운동을 벌였는데 거사일이 김시욱이 예삼이었는데 김시우가 이제 부의 안병택하고 심지어 김석경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천 지역에서는 또 혜은 김의정 선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사실들이 면함 쪽을 통해 가지고 화사업하고도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글이 남아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참 그래요. 이거는 조천 만세운동에 대해서는 저기 조천 항일기념관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조천 항일기념관이 있으니까요. 이쪽에 가시면은 어느 정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천 옛날에는 일본 애들이 조천에 공부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아다마노 조천. 일본말로 아다마는 머리잖아요. 머리 좋은 놈은 조천 놈들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항일기념관도 만들었지만 굉장히 감시가 심했던 지역이기도 해요. 김시우도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김필원은 혜은 소상의 제자이고요. 또 김희정은 화산맥을 잇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학파라는 것들이 이제 구분이 없는 거예요. 조천 만세운동의 핵심 인물은 분명히 조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면을 보면 노사학파, 화사학파 그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 보시면 맥에 의한으로 시작된 제주 지식인 또는 제주 유림들의 그 정신이 있고 노사학파와 화사학파의 정신적 결과물로서 이런 투쟁적 삶, 해방을 갈구했던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간제 전후와의 교학 활동이 굉장히 주목되죠. 간제학파 같은 경우는 지금 원광대학에서 간제 전후 쪽을 정리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간제한테 배운 인물들이 꽤 많이 확인되고요. 이제 글도 확인되는 분들이 이제 종종 확인되고 있어요. 간제 학맥은 삼남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남양사이나 외필 등을 통해서 가지고 약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지금 최근에 이거 굉장히 많이 정리하고 있죠. 예. 전남대학교에서 정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상적 논변이 없는 건 아닌데 제주도에서는 사상적 논변이 없어요. 서로 교류하고 서로 친해요. 사삼에 관한 사항들이 이제 많은 시사점을 주는데 하나는 보시면 하나는 노사학파를 얘기했던 김석희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간제학파를 이용한 김경중의 글 사삼에 대한 이제 한문 기록이고요. 두 자료 모두 이제 당시 지식인의 관점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백성들을 살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것이지 자기 출세를 위해서 공부하지 않았던 이런 인물들이죠. 원래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출세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기 보면 산사람과 경찰 사이에 죽어가던 제주민중 그 다음에 반대파 사람 색출하게 사용했던 일명 손가락총 저 사람이 도와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손가락총 그대로 그려졌어요. 학파는 달랐지만 깊은 애정들 그리고 심재승이 돌아가셨을 때 김경정은 또 역시 만사를 지어서 애도하기도 합니다. 이 손가락총이 여수 사건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돼요. 참 이게 정말 슬픈 역사죠. 예, 사상이 사람을 죽이는 거죠. 사상이 잘못된 사상이 아니고 다른 사상인데 죽이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왜 이렇게 밀접하게 됐으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의 안병택 존재가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부의 안병택은 간제 선생 광주에 있었기 때문에 간제 선생에게 배우러 갔던 인물들 모두 다 만났어요. 거의 다 만났어요. 그래서 부회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밀접하고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다. 제주도인 경우는. 그리고 또 제주도에 왔던 사람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클래스가 있던 집안이 갔을 거고 클래스가 있던 양반들이 공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 서로 친하게 지내졌을까. 또 부회 자신도 나한테 배워라 이렇게 고집하지 않아요. 그 선생님도 훌륭한 분이에요.
열심히 배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듯하지만 쉽지 않은 거죠. 사람이 그렇게 이제 통이 컸던 분이었다. 이게 그릇을 어느 정도의 사람이 그릇일까라는 게 이제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분이다. 이를 통해서 본다면 제주에서 공부하는 젊은이에 대해서는 학파와 관계없이 아주 잘 대해줬고 심지어 붓장사한테까지 기문을 지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확인돼요. 부의 이런 개방적 자세가 제주 후배들이 제주도에서 모일 수 있고 또 제주도의 지식인 사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던 힘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마 그 제주도에서 사삼 연구하실 때 하시는 분들 중에 다 안세훈이라는 분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요번에 이 사삼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누가 그 안세훈 선생님 얘기하는데 안세훈이라는 분이 부의 안병택 선생을 이제 찾아가서 배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그 부의 후손인 안성모 선생한테 자기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안세훈이라든지 김순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야. 대부분 그다음 김명식 아까 얘기했던 일제강점기 최초의 사회주의자 재판 엄청나게 신문에 진작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논란이 되어졌어요. 안세훈 같은 경우는 조천 만성 등에 이제 강도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나중에 월북하고 최고 인문회의 일기 대의원 지금으로 따지면 재헌국회의원이 남한에서는 이때 제주도 사람이 안세훈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7명이나 포함이 돼요. 고경음은 이제 김석희의 제자이기도 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강창구라든지 김정로, 고경은 사회주의 운동적으로 다 알려져 있어요. 일련 단편적인 사실이지만 노사학파의 인물들이 제주도인 경우는 사회주의와 굉장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제 글이 남아있지 않은데 그게 아쉽죠. 글이 안 남아있어서 아쉽죠. 그래서 나중에 아마 이런 것들이 제주도 4.3하고도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요. 근데 문헌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는 4.3 얘기할 때가 제일 조심해야 돼요. 아마 여수 지역에서 여수 그 사건을 얘기할 때도 아마 조심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알아요. 저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를 죽인 집안이라는 거 서로 알아요. 근데 그 조용하는 거네. 조용하는 거예요. 왜? 그 감정의 앙금을 이렇게 흩어가지고 꺼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사 때만 얘기하는 거죠. 자기네 집안일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조선 말기에 노사학파, 화사학파 그리고 일제강점기 간제학파의 문집들이 확인되고 있고 이게 이제 매개 이한후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안달상과 이제 걸으셨던 노사학파의 계열이 있다라고 하지만 있다는 거. 그리고 노사연원에는 부의 제자가 40명밖에 확인되지 않고 제주도 인물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제 문집을 통해 가지고 이걸 한번 확인해 본 맞습니다. 전라도에서 배웠던 제주지자들이 내려와서 처음에는 무장투쟁을 이렇게 벌이게 되지만 나중에는 이제 문투 글을 쓰는 투쟁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역사서를 이제 쓰면서 훌륭했던 문화를 후배한테 전달하는 양상. 그 다음에 간제학파도 굉장히 뭐랄까 친하게 지냈었다. 뭐 대표적으로 사삼에 대한 시각들 볼 때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이제 부의 안덕대 선생의 큰 그릇이 있었다라는 것들. 과제는 뭐 아마 제가 해결할 수 있을 만큼 해결을 할 건데 못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에 대해서 아직 물음표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일단 문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은 문헌을 남겨줘야 이름이 남는 건데 자기가 그냥 살고 있으면 그냥 이름이 기억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본인이 기록을 남기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옛날에는 제자를 키운 사람이 제자들이 남겨주거나 또는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자식이 기억하거나 그러거든요. 지금은 그런 세상이 이미 지나버린 것 같아요. 사회주의 계열에 대한 지식인들이 연구가 굉장히 필요해요. 이거는 이제 사상적인 다양성을 비롯한 이런 것들을 필요해요. 그리고 이는 제주도 사상과도 이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근대문학이나 근대사상의 연속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요. 뭐 혁안 김영식 같은 게 이제 부의 제자죠. 한문 글쓰기, 한글 글쓰기 다 되고요.
송상, 김명식 같은 경우도 한문 글쓰기, 한글 글쓰기가 다 돼요. 그다음에 뭐 김희정의 손자 김지영 같은 경우는 최초의 제주도 시인, 현대는 뭐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제강점기가 단절된 시기로 남아있지만 이런 사람의 연속성으로 봤을 때는 연속된 시각으로 일제강점기를 다시 읽을 수 있고 우리 문화와 역사를 다시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제목을 일단 말씀드리니까 그닥 잘 쓴 글은 아닌데요. 심재 김석익 선생에 대한 이제 제주도에 대한 읽으려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분이니까 심재 김석익 삶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저술이 어떤 영상으로 나타나요? 대부분 제주도에 대한 기록으로 이제 나타나요. 제주도에 대한 애정에 대한 기록도 있지만 이걸 남겨줘야 후배들이 정확하게 할 수 있겠다는 후배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남아있고요. 그 후배가 어쩌다 보니 저가 그 이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가지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주도 노사학파를 처음 만났던 이제 소백 안달선 선생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들인 부의 안병태 선생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사람들과 교류했고 어떠한 인물적 성격을 가졌고 그리고 오늘 부의 안병태 선생을 통해서 제주도 노사학파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고 또 그 노사학파들은 기존에 있던 다른 학파들 인물들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뭐 사회주의 사상과 같은 이런 사상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살펴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이거를 오랜 시간 기록하느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또 틀린 것도 이제 글을 읽으면서 틀린 것도 많이 있었구나 그것도 느껴지고 이게 많이 모자란 부분이 느껴집니다. 혹시 틀린 거 있으면은 제 메일 아까 앞에 보셨을 건데 논문에 보면 메일이 나와 있습니다. 메일로도 연락을 주시고요. 제주도 와서 꼭 답사를 하실 때도 아 여기 참 공부했던 사람들이 있었구나. 전혀 말만 사는 동네가 아니구나. 예,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그나마 다행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주도에 대한 문헌을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연구를 할 건데 또 제주도에 관련된 글들도 확인되면은 저한테 연락도 주시고 좋은 기회가 되면 또 어떻게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많이 모자란 강의인데 이렇게 정성껏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시국인데 조금 더 건강히 지내시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제주도 한번 놀러 오시면서 한번 살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고산서원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